오늘은 경제 동향, 상황 지표 몇 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주식들을 한번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석 부분이 특별히 없으면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 주식을 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주식 중에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개념에서 이런 주식들은 좀 보고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거나 지금 현재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내용을 넣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머니투데이인데요. 머니투데이 기사에 이제 집값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던 부동산 유튜버들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본업 때문에 사라지겠다, 시세교란 부동산 유튜버들을 점검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양쪽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오르다가 조정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텀이 길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점에 오면 더 이상 오른다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이제 KB 리본, 국민회의사 나온 리본 데이터인데, 주택 관련 데이터인데,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 상태고, 이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있죠. 밑에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을 경우 매수자가 많아서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거래가 최근에 약화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하고자 하는 숫자도 줄고 매매 거래 자체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가격 상승 추세를 계속 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부동산이 쉬어갈 때가 거진 다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월간 동향도 일정 부분 매매 전망은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건 월간입니다. 좀 전에 주간이고, 매매 전망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데, 매매 거래 숫자량이 떨어지고 있고 매수 우위 숫자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추세 상승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013년도, 사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 12, 13년도 이때는 집값이 굉장히 올라서 전세가가 집값의 9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매수하지 않던 때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4월 달부터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고 정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모멘텀을 발휘하면서 여기서는 좀 일찍 올랐는데, 주택 지수상으로는 2015년도부터야 머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금 막 달려왔고 일정 수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추세가 이제 쉬어가거나 조정 국면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인데요. 파우치 기사를 왜 제가 뽑았냐면,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증가 추세가 굉장히 밑으로 좀 내려와줬죠. 그래서 2만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여기서 파우치 소장이 가을 겨울에 독감하고 같이 유행할 거를 조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가을 겨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뉴스 보도에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확산에 필요한 효소가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추이로 보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절대적으로 독감 주사를 맞고 조심하는 상황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시장은 어제 나스닥이 약세로 끝났고요. 그냥 나스닥은 사실 바닥점, 곤두박질 쳤던 바닥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주요 주식들, 움직이고 있는 주요 주식들은 보시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넷플릭스가 계속 내려오다가 어제 살짝 머리를 들긴 들었는데, 이게 머리를 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급락한 이후 반등세가 약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올란 반등세가 세고 안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 떨어진 정도가 단기간에
30% 넘게 떨어졌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저가 매수에 대한 반등세가 그나마 있어서 이게 머리를 든 것 같고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S&P 500 지수의 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애들의 퍼센테이지거든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해서 위로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뜻은 그만큼 그 상승 추력이 많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이버전스를 보는데, 이제 주가하고도 보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거 주가 아닙니다. 주가 아니고 주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 S&P 500 지수 계속 올라왔죠. 이렇게 그 중간에 한 7월쯤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와 줬겠죠. 그게 이제 쭉 머리를 빠른 속도 들면서 한번 쳤다가 최근에도 치는 것 같지만 얘를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얘를 기존에 있었던 정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긴 추세면에서 얘 보기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50일 평균선을 보면 그 좀 빠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 있는 주식시장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6월 초에 얘는 단기간 확 극단을 쳤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밑으로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 올라섰는데 그 뒤에 50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올라오는 숫자들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퍼센테이지들이. 그러니까 상승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일정 수준 조정 국면에 진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 기술적 분석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글로벌 주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조정받는데 우리나라는 조정 안 받는 그런 다이버전스 같은 현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주식시장에 이거는 이제 그 주식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좀 뽑은 건데요. 여기 보면 국민일보 기사에 카카오 게임즈 따따상, 뭐 더블 상인가 잘 모르겠지만 2천억, 대표는 2천억 돈바석에 올라섰는데 뭐 고평가 우려도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배 아플 만한 일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성공한 투자도 238%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좋죠. 그런데 증거금으로 1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5주 배정받았답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현재 평가 차익은 28만 5천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238%로 높은 수익률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청약 그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1억 원을 들고 넣어봐야 5주밖에 못 받고 그 5주 배정받아가지고 지금 얻은 차익이 28만 5천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에 나온 것만큼 이익을 본 사람은 사실은 그 상장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코스닥 시장의 고평가 논란인데요. 이거는 이제 잘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고평가 거품 논란들이 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IPO나 이런 것들에 겹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갔죠? 여기 카카오 게임 11일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퍼가 72배라는 거예요. 애플이나 이런 것도 또 72배가 아니고 6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NC소프트, 넷마블, 펄스 장기 평균은 24, 50배, 14배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초창이고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다른 공모주도 그랬듯이 상상 초기 거품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한미약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약품이 바이오 제약종 난리치 한번 난리친 적이 있죠. 바닥에 있다가 7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상장주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우리 여기서 잡았는지 여기서 잡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꼭지점에서 잡는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가 꼭지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것들을 이게 여기가 꼭지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꼭지점이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이게 10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10배 올랐다는 얘기는 이 바닥점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테슬라는.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주식들은 좀 다르지만 테슬라는 전혀 근거가 없는 상태거든요. 단지 성장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메꿔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바닥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게 $4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던 게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이 $70잖아요. 4분의 1 토막도 더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고를 때 이런 대박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에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모멘텀을 잘 따라가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죠. 주식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이제 은행연합회 예금금리를 한 거예요. 전체 은행들 다 뽑아가지고 K뱅크니 카카오뱅크니 다 뽑아가지고 조회를 해봤습니다. 정기예금을 조회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3년이 돼야 1%짜리를 지금 볼 수 있고 24개월에 1%짜리도 있네요. 12개월에 1%짜리도 있고. 근데 이거 1% 초반에 그 이자를 빼고,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빼고 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 이렇게 예금을 넣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배당 주식이거든요. 근데 배당 주식으로 제가 몇 가지들을 쭉 보여드리면 일단 도박과 관련된 주식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근데 제가 왜 도박과 관련된 주식을 보여드리냐면 도박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영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독점권이에요. 국내인들이 가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GKL하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외국인 중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배당률이 보시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가 배당률이 2%에서 3% 정도 되죠. GKL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가 배당률이 이것도 역시 2에서 3% 정도 되네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그럼 파라다이스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GKL도 강원랜드도 전부 다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산의 위험성은 없는데 GKL은 외국인 상대이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고 강원랜드는 독점권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로 보셔야 될 게 역시 안정성인데 이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강원랜드가 이게 GKL이거든요. GKL은 강원랜드보다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1% 전후반에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예금을 넣어두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향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은행의 이자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일단 카지노 관련된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통신주거든요. 통신주도 SK텔레콤, KT, U+ 세 가지가 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거 한 시가 배당률로 한 4% 정도 되죠. 3에서 4. KT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LGU+는 2%대로 좀 낮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업의 안정성을 본다면 부채 비율이 여기 보시면 LGU+,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렇게 보면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영역하고 이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나 이런 카지노주하고 통신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자체를 못하고 있을 거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근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택이잖아요.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통신 요금을 계속 받잖아요. 그 다음에 IPTV 관련된 요금들, 인터넷 요금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수익원을 구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배당이 안 될 수도 있죠. 확보한 현금 보유가 높다면, 유보율이 높다면, 사실 유보율이 높거든요, 강원랜드가. 다른 데도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보율 자체로 놓고 보면 강원랜드가 훨씬 높고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GKL보다는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 주식으로 놓고 보면. 근데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통신주가 어쩌면 카지노주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외에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동서라고 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이 너무 선반영돼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단순히 예금,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꺼져 있는 상태하에서 주식이 반등해서 급등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배당뿐만 아니라 이익을 회수해서 매도로 치고 그냥 나오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2배 올랐습니다. 이거. 그런 관점도 같이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가 배당률 이것도 3-4%대 있고, 이 동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맥심이라든가 카누처럼 믹스커피의 강자죠. 근데 문제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기업으로 한국수철석유인데요. 이거는 윤활유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기도 역시 배당률이 높은데, 여기는 이제 4%대에서 5% 가장 높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산업이 둔화돼서 자동차가 운영되는 부분이 약간 약화될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되기 전까지 윤활유는 계속 필요하고, 이 윤활유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적인 어떤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그래서 배당이 높죠. 그래서 각 한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배당과 관련된 주식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서 때 이 주식들이 어느 순간에 정상화가 됐을 때 이 가격대를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 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짓눌러서 못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여기 보시는 이미 동서처럼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튀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작은 주식들,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만원대에 있고 GKL 같은 경우는 만원대에 있잖아요. GKL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이유는 이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중국의 영업 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GKL이. 그 뒤로 이제 시장이 완전히 GKL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튀게 되면 배당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의 구조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 주식을 매집한다면, 단순히 여기 밑에 있는 배당의 이익, 한 은행의 이자보다 높은 배당의 이익 이외에 이 동서처럼, 이 동서는 지금 거의 2배 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런 이익을 추가적으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배당주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너무 주식시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은행에 예금만 넣고 살래요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굉장히 긴 관점을 놓고 이렇게 배당주에다가 넣어서 연간 배당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향후에 주식시장이 반영됐을 때 그거에 대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분들 중에서 언택으로 인해서 향후에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밑으로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에 이제 방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덜 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이제 배당으로 뭔가 이익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일 밑바닥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이 주식들, 배당 관련된 주식들을 일부 쌓는 것도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